반갑습니다. 저는 군종교구 사무국에서 근무 중인 하도원 교무입니다. 저는 오늘 의심을 키우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설교에서 자주 나오는 의심이란 단어에 대해 정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심이란 단어는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란 뜻으로 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에서 의심은 확실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깊이 탐구하는 마음이란 뜻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교도님들께서는 대종사님의 일대를 기록한 대종사님 십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계실까요? 영산성지나 익산성지로 성지순례를 다녀오셨거나 교사 공부를 하신 분들께서는 대종사님 십상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대종사님 십상 중 첫 번째 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관천기의상입니다. 정산종사법어 기연편 18장을 보시면 관천기의상은 하늘 보고 의문 내신 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종사님이 하늘 보고 의문 내신 상인 관천기의상의 내용은 교사 시작 부분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불교 교사 제1편 2장 중 대종사의 발심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전이 옆에 있으시다면 교사를 펴서 함께 눈으로 읽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대종사 7세 되시던 해 어느 날 화창한 하늘에 한 점 구름이 없고 사방 산천에 맑은 기운이 충만함을 보시다가 문득 저 하늘은 얼마나 높고 큰 것이며 어찌하여 저렇게 깨끗하게 보이는고 하는 의심이 일어나고 뒤를 이어 저와 같이 깨끗한 하늘에서 우연히 바람이 일고 구름이 일어나니 그 바람과 구름은 또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일어났다. 이러한 의심이 시작됨을 따라 모든 의심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9세 때부터는 나를 생각한 즉 내가 스스로 의심이 되고 부모와 형제간을 생각한 즉 부모와 형제간 되는 일이 의심이 되고 물건을 생각한 즉 물건이 또한 의심이 되고 주야가 변천하는 것을 생각한 즉 그것이 또한 의심이 되어 이 의심 저 의심이 한 가지로 대종사를 답답하게 하였다. 그 후 10세 때부터 부모의 명에 의하여 겉으로는 비록 한문서당에 다니시었으나 글 배우는 데에는 뜻이 적으시며 의복, 음식, 유희 등에는 조금도 생각이 없으시고 오직 이 수많은 의심을 풀어 알고자 하는 한 생각으로 마음이 차 있었다. 교사의 대종사님의 발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금 들으셨던 그리고 또 읽으셨던 교사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종사님의 발심, 그 시작은 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의심을 키워나가셨고 하나하나 풀어가시다가 결국에는 일원상 진리를 깨치셨고 그것을 저희에게 쉽게 알려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경로를 보면서 저는 어떻게 해서 의심을 풀으신 걸까 또 궁금했지만 더 궁금했던 것은 도대체 어떤 의심을 가지셨길래 점점 더 의심이 커지셨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대각을 이루신 걸까? 그러면서 의심을 푸는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의심을 가지는 것도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의심을 잘 가지고 또 실생활에서 잘 활용하여서 공부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전 교의편 8조 중 진행 4조를 보시면 의심에 대해 밝혀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의라함은 일과 이치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함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원동력이니라. 이 짧은 의에 대한 말씀 중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던 부분은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한다. 이 단락에서 특히나 발견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모르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 중에서 모르는 것을 찾아서 알고자 해보아라 하신 것이죠. 이 모르는 것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심을 키우는 공부를 해가는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는 것을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의심을 키우는 방법 첫 번째는 내 주변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아보자입니다. 앞에서 대종사님이 7세 때 하늘을 보고 의문을 냈다고 하였습니다. 대종사님이 7세 때면 1800년대 말 영광에 계셨을 겁니다. 그때 영광의 하늘은 과연 오로라가 막 생겨나고 해가 서쪽에서 뜨는 등의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대종사님이 과연 의문을 내셨을까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현장에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교사에서 표현된 것처럼 어찌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그냥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살면 1년에 수십 일 이상을 볼 수 있는 그 맑은 하늘, 그 평범한 하늘을 보고 대종사님께서는 의문을 내셨던 것이죠. 이처럼 의심의 시작은 특별한 것을 알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그리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있고 생생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의심을 품어보고 과연 그 이유가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져볼 곳은 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을 것이고요. 매일 보고 있는 TV도 있을 것이고요. 또 매일 타고 다니는 차 같은 물건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자주 펼쳐보고 공부하고 있는 교전의 단어도 있고 구절 등도 있을 겁니다. 또 내가 해야만 하는 일도 있을 것이죠. 무엇보다 항상 만나고 있는 인간관계,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진 현상들 속에서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있거나 또 이해하고 그냥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그냥 이해 없이 그냥 결과만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부분들을 찾아보면서 이제 찾아지면 내 공부 단계에 맞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대종사님께서도 하늘에 의심을 내시고 나서 그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형제 부모 관계와 같은 주변의 인간관계에 의심이 나셨고 또 물건을 생각하면 물건이 의심이 나셨고 당신을 생각하니 당신도 의심이 되셨다고 교사에 나와 있습니다. 대종사님이 가지셨던 의문처럼 참 소소하고 당연한 것들이어서 그냥 모른 채로 지나가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깊이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의심으로 공부하는 방법인 것이지요. 이것저것 보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다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모르는 것들을 우수수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그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또 대상에게 직접 물어보는 등의
철저하게 찾아보는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이렇게 찾아보는 과정을 거치면 내가 몰랐었던 다양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나를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르게 하는 그 경계를 만들어주는 것들에 대해서 왜 저건 저렇지? 왜 그럴지? 하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질문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의심을 키우기 위해서 유념하면서 주변의 모든 것들에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던져봅니다. 특히나 저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많은 의심을 가져봅니다. 그 중에서도 저에게 종종 큰 경계를 주었었던 학창 시절부터 친했던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친구는 저한테 참 많은 즐거운 경계를 주기도 했고 힘든 경계를 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참 많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너는 참 좋겠다. 너를 보면 항상 부럽다. 딱히 가진 것 없는 저에게 매번 만날 때마다, 전화를 할 때마다 그렇게 너는 좋겠다, 널 보면 부럽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계속 듣고 있다 보면 나를 놀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려 할 때마다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말을 돌렸고 또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하라고. 하지만 눈치 없이 그 좋겠다, 부럽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친구의 행동에 저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저 친구는 왜 나한테 저 말을 계속하는 걸까? 그리고 혼자서 고민도 해보고 여러 행동을, 그 친구의 행동을 관찰해 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내가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부럽냐? 왜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냐? 그러니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부터 널 보니까 항상 활기차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행복해 보인다고. 그렇게 사는 것 같다고. 근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널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잘 살아서 보기 좋다, 잘 사는 것 같아서 친구로서 참 뿌듯하다 하는 말을 그냥 자기만의 방식으로 전했던 것이죠. 그 친구가 부럽다, 좋겠다 하는 말의 이유를 알고 나니 제 마음은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그 친구의 말은 더 이상 거슬리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응원하는 말로 들렸고 저를 힘이 나게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 주변에서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의 이유를 잘 모르면서 그저 나랑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알아보기 귀찮고 어렵다는 이유로 그리고 나랑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 라고만 하면서 넘어간다면 우리는 오해한 채로 내 마음만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나를 요란하게 했던 그 친구가 그렇게 말했었던 그 이유를 알고 나니 그랬던 것처럼 다른 것들의 이유도 의심을 하고 알고 나면 내 마음이 요란했던 게 부끄러워질 정도로 빠르게 안정되어 갑니다.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내 주변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하는 의심이 필요하고 그 의심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의심을 키우는 두 번째 단계는 나의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아가자입니다. 세상에 모르는 것이 참 많지만 제일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나의 마음이고 나의 행동이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닌 다른 것은 어찌 보면 모르는 것이 굉장히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인정할 수 있고 또 의심하여 탐구하여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모른다?
이것은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고요. 또 알아차린다고 하더라도 인정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순간순간에 나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함께 공부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분명히 느껴보셨을 겁니다. 때문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아가는 대상을 앞에서 말했었던 바깥에서도 내 주변에서도 찾아야겠지만 내 안의 것들도 모르는 것을 찾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친했던 친구와는 정말 재밌는 추억도 많았고 참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를 만나는 게 재미없어졌고 부담스러워졌고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이가 들면서 그런가 보다 잠깐이겠지 뭐 하면서 넘어가다 보니까 어느새 몇 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둘도 없이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사이는 소원해졌고, 그래서 그 친구의 말에 의심을 냈던 것처럼 나는 지금 저 친구가 왜 불편한 걸까 하면서 저 스스로를 의심해보고 찾아보고 제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한참을 의심하고 제 마음과 제 행동을 의심하고 찾아보다 보니 그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아쉬웠던 마음, 또 말과는 다르게 행동하면서 그 행동하는 것을 보았을 때 들어지는 배신감, 또 그리고 제가 잘해주려고 노력했던 것들에 대한 서운함, 거기에 듣기 싫은 말까지 계속하는 짜증나는 마음 등이 차곡차곡 쌓여서 마음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 거라고 또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 내 행동도 모르고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의 대상에는 나의 마음, 나의 행동 등 스스로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나를 알고 내 마음과 행동의 이유를 알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경계의 원인을 알 수 있으며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주변에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의심도 키워 나가야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외부적인 요소들에 대한 의심을 가져서 풀고 또 나 스스로에 대한 의심으로 나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모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의심하는 습관을 기름과 동시에 그 의심한 것들을 풀어나가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낸 의심과 그 의심을 풀어가는 힘을 만사에 활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의심을 키우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앞서 나와 내 주변의 일과 이치에 대해 모르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은 이미 나타난 것들에 대해 이유를 찾는 과정입니다. 결과가 나오게 된 그 과거의 이유를 찾는 것이지요. 과거를 분석하여서 현재를 객관적으로 알게 되었다면 열심히 분석하면서 또 분석하고 탐구하면서 얻은 이 의심하는 습관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알게 된 지식 등의 힘을 활용해서 이제는 미래에 대한 의심도 해보아야 합니다. 표현하자면 앞서 두 단계 나의 주변과 나에 대한 의심하는 것은 왜? 라는 질문으로 의심을 던지고 찾아본다면 활용의 단계, 이제 미래를 의심하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라는 의심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과거를 돌아보다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고 현재를 분석하다가 이제는 실생활에 활용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의 오랜 친구가 나를 생각하고 있는 소중한 마음도 의심을 통해서 알아냈고 또 내가 친구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의심을 통해서 알아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저 친구와 내가
더욱 상생의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를 의심하고 알아낸 것들을 활용하고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결과를 보고 그 이유를 찾는 것과는 다르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적용하고 그 결과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훨씬 더 앞선 단계들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통해서 얻어낸 여러 가지 요소를 활용해 답을 찾는 재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며 더욱이 우리는 실험을 확실하게 또 성공적으로 해결하게 해줄 절대 답안인 대종사님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과정이 의심으로부터 깨치게 된 것을 활용하는 장이면서 또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더욱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교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배움들을 실생활에 적용시키고 더욱 진급시켜가는 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 주변을 향한 밖으로의 의심, 그리고 나를 향한 안으로의 의심, 그리고 얻은 힘을 활용해서 앞으로를 향한 의심, 이 세 가지 단계는 사실 정해진 것도 없고 언제든지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돌고 돌면서 활용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대소유무의 이치 속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과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한번 답을 구해놓았다고 해서 방심하면 변화하는 것에 대응할 수 없고 그것은 다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틀린 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의심으로 세상과 경계를 바라보고 연구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의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그때그때 필요한 나의 공부거리를 항상 찾아주게 됩니다. 옛날에 대산종사님께 한 학생이 여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의심나는 것이 많사오니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대산종사님 답하시기를 의심나는 것을 당장에 풀려고 하지 마라. 수첩에 적어두었다가 때때로 생각해 보아라. 부잣집 곳간에는 이것저것 많이 쌓여 있지 않더냐. 수도인도 의심나는 것을 수첩에 적어두면 쓸 때가 있고 풀릴 때가 있는 것이다. 대종사님이 의심으로부터 시작하셔서 발심을 하셨고 또 깨침을 얻으셨던 것처럼 저도 끊임없는 의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발심보다 더욱 굳게 하려고 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더욱더 매진하여서 진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셨던 소중한 법동지 분들께서도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서 알고자 하는 마음인 의심을 날로 키우시고 또 때에 맞게 잘 활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부자의 곳간처럼 마르지 않는 것처럼 마르지 않는 의심으로 풍성하고 또 날로 법력이 증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